브런치 제10회 대상작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7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베스트셀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가사 제대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난리치고 3년 차가 자진해서 개룡을 갔어요. 이게 근 10년 최초라고. 이때 했던 생각이 아까 제가 키워드를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마이웨이를 걷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바로 첫 순서를 진행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 이분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선택하셨을 때 전 이분과 안성맞춤인 곡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는 300년 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0세기 초, 대학교에서는 30년 전, 석사과정에서는 10년 전, 그리고 박사과정에는 3에서 5년 전의 지식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 공부를 그래서 거듭한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고, 그 결국 목적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므로써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서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소개해드릴 이 수연 리더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로운 변호사이자 그리고 브런치 수상작, 또 베스트셀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 책의 저자이신 수연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No,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 of one who kneel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oat and did it my way. 제가 보고서도 참 진짜 좋은 노래네요. 다시 봐도 이거 이쪽으로 누르면 옮겨지는 건가요? 밑으로 내리면 네. 아이고야, 매번 그 청중석에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단상 위에 단상 위에 올라오니까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이게 이전에 발표하셨던 리더님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에 준비한 노래는 앞서 들으셨듯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My Way, 또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My Way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닦을수, 어질현, 수현. 제 이름의 의미는 여기 아래도 써놨는데 어짐을 닦다 혹은 닦아서 어지러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법 멋진 이름이죠.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조금 너무 여성스러운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또 무엇보다 제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의미를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수연하였어요.
그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시간도 한정적이고 하니까 저한테 가장 상징적인 저의 마이웨이를 구성하는 4가지 상징적인 수현 에피소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대학 입시 3수, 두 번째는 로스쿨 들어가서 유급 한번 당해주고, 그 다음에는 군법무관 가서 이제 관심장교 한번 낙인 찍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인 퇴사, 이제 당당하게 백수 작가로 이제 지내고 있는, 이게 키워드만 들어도 뭐 벌써 마이웨이 그 자체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수 그리고 유급. 삼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제 나이가 가늠이 조금 되시나요? 네. 2008년 때가 이제 제 고등학교 막 한창 할 때인데, 그때 저는 제법 심한 우울증 환자이자 게임 중독자였어요. 한번 컴퓨터 앞에 앉으면 10시간 정도는 해야, 최소 10시간은 해야 조금 직성이 풀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어나는 것도 제가 자의로 막 이제 뭐 일어나자 그게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 남자분들 뭐 몇 시간씩 해보면 알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야 되는 정말 구제불능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자책에 빠지고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컴퓨터에 앉고,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사실 뭐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겪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변화가. 그래서 삼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약간 좀 괴짜 기질이 있어요. 조금씩 저를 알아가다 보면 대학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미 대학,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삼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제 삼수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역시 공부 방법도 아주 괴짜 같았어요. 수능 공부는 하루 2시간, 그냥 뭐 삼수 정도 하면은 다 보잖아요. 그 기출문제. 이게 지겨워요. 어차피 아침에 다 끝내고 여기 있는 거였어요. 이제 훈련 리더님은 아실 텐데 저희가 많은 추억을 쌓았던,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광진정보도서관 아침에 출근해서 2시간 공부하고, 또 준현 리더님도 아시겠네요. 네.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영화 보고 사색하고 글 쓰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11시 들어가고를 계속 하루 종일 했습니다. 특히 이걸 많이 읽었어요. 민음사 전집하고 신춘문예 장성집. 진짜 그때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때 했던 생각이, 아까 제가 키워드를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마위를 걷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객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를 보살피는 과정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런 멋진 철학자,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은 세상적으로는 2년 늦어졌지만 우울증도 극복하고,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기초 체력도 많이 기르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이런 위대한 철학과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마이웨이의 한 조각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로스쿨이네요. 이제는 시간이 확 지나서 2015년으로 점프를 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겠죠? 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쿨에 대한 루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급입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슬라이드가? 여기 있네요. 이 숫자가 뭘까요, 혹시? 수예요. 저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노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와, 진짜.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좀 덜 억울하겠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오래 고민했습니다. 일단 많이 우울했고, 오래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삼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수 생각이 나면서, 수연아, 어차피 2년 늦어지고, 그리고 늦어져도 별로 큰 문제 없더라. 오히려 기초를 다지는 게, 넌 어차피 괴짜고 이러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너가 부족했다. 기본서부터 다시 천천히 했자. 근데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 뭐 다 수능 공부해보시고 해주셨겠지만, 수험 적합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학원에서 알려주는 인강 듣고 수험서 읽고.
근데 여전히 괴짜같이 했어요. 왜냐면 전 마이웨이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로. 근데 이것도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 유급 안 해도 됐거든요, 엄밀히는. 근데 기초를 쌓기 위해서 유급을 하는 거니까 교과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기초 쌓는 작업이 그러하듯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는 성적이 바로 안 올랐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역시 기초를 다지는 게 빛을 발했고 성적을 다 넘어서 오늘 제가 이따가 여러분께 추첨으로 선물 드릴 저한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 책을 쓰는데 제가 수험서 같은 거 읽었으면 절대 쓸 수 없었어요. 정말 민법 교과서를 계속 읽고 그 정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완전히 체득해서 네, 정말 자부심 있는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일반 대중보다 변호사 친구들한테 참 호응이 좋은데 아마 그런 점이 좀 호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빠르게 한번 랩업을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4가지 키워드 많이 외웠는데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를 이끌어온 2가지 키워드가 뭔지 했더니 하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하고 두 번째는 저한테 또 엄청 중요한 거가 컴플렉스 정면 돌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마이웨이의 큰 동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가지 얘기했고 이제 관심장교 찍힌 거랑 퇴사는 컴플렉스 극복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추앙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민법책을 쓰자. 로스쿨 이때는 이제 언제로 돌아가야 되죠? 2019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잘 끝냈고 통과까지 잘 했는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애써서 뭐 통과하면 별로 안 기뻐요. 너무 애쓰고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통과했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막 몇 점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때 딱 느꼈어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 왜냐? 축하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안 고쳤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내 열등감 내 클라이언트들한테 쏟아내겠다. 민법책을 쓰자. 어차피 뭐 성적은 망했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상처 극복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과도기에 상처가 더 심화되는 듯한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게 약간 고름을 짜내려고 상처 부위를 째면은 그 중간, 그 낫는 과정은 더 아픈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들 정면 돌파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으니까. 왜냐면 계속 모른 척 하면 덜 아프잖아요. 딱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글쓰기가 괴로워서 글을 썼는데 글이 안 써지니까 글쓰기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직업이 뭐죠? 변호사예요.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글이 안 써지니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터진 사건이 이제 관심장교로 찍힌 거예요. 때는 이제 제가 군법무관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공군 군법무관 근무했습니다. 3년 차로 다 잘하고서 방위사업청이라는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갔어요. 제가 겨우지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지는 좋은 점은 이제 띵까띵까 좀 놀아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막 억 단위, 막 수천억 단위 국가 사업을 제가 계약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글이 안 써지잖아요. 화면 보고 있으면 막 그냥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 식은땀 나고 그러면은 막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변기통 위에 앉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막 무서워서 막 누가 제 글쓰기를 보고 있는 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생략하고 그냥 의가사 제대 시켜가고 제가 한번 난리치고 그냥 자진해서 또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본부가 어디 있죠? 계룡이 있거든요. 여기 과천에 있고 3년 차가 자진해서 계룡을 갔어요. 이게 근 10년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야, 3년 차가 계룡인데 왜 무슨 일이래?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이거를 심지어 제가 지나다니는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바디 취급을 하더라고요. 후배들도. 아니 이게 좀 안 보이는 데서 얘기하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둘이서 야, 쟤가 저 선배야, 저 선배. 아 그래? 조심해야겠다. 법무법인 퇴사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계속 똑같이 이어져요. 이게 몇 년 이어진 컴플렉스예요. 저는 사건 주어주면
대표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글쓰기가 힘드니까 오래 걸리는데, 대표님, 오 변호사님 꼼꼼한 건 좋은데 좀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수 옆에 있는 방 변호사님이 빨리 잘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참 제 상담 듣더니, 아니 근데 들어보면 오 변호사님은 상담을 진짜 잘 해주시던데,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하여간 뭐 다양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쭈구리처럼 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이 모든 시간 중에도 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지금 수술 집도 중이어서 그렇다. 지금 아직 집도 중이어서 고름이 생각보다 많네. 뿌리가 깊네. 근데 원래 그러다가 도중에 멈추면 덧나잖아요. 다 짜내야 돼. 다 끝까지. 조금만 더 자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쉽게 쓰는 비법책은 그 브런치 제10회 대상작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7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베스트셀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보에서도 100등 안에 유지하고 있고 S24시에서도 근데 이거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지금은 찾아보시면 한 40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린치핀한테들은 이렇게 막 와서 저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마이웨이의 두 키워드는 오래 걸리더라도 기본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컴플렉스 정면 돌파. 정말 쉽지 않았는데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 반 정도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효원 리더님이 랩법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기와 컴플렉스 돌파인데 물론 이것만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각자만의 키워드가 있을 텐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리치팀과 함께하는 사업 여정에서 그런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기를 또 본인만의 마이웨이를 멋지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수현 리더님 작품, 저 책을 경품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여운이 많이 남는 스피치죠. 네,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네, 프로이트도 만약 삶에서 자꾸 밟히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생긴 일에서 유래했을지라도 반드시 꺼내서 마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밟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플렉스를 마주하고 또 이겨내고 있는 멋진 수연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